8월 16일 키움전 4대0 승리했고요. 반즈 선수의 호투와 또 손흥민 선수의 2점 홈런과 또 호수비 등등이 많았지만 승부처를 꼽자면 저는 3회 말에 4회 말에 한 점을 도망갔던 게 컸던 것 같은데 4회 말 1사 1-3루 상황에서 큼직한 우익수 플라이를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주면서 도망을 가는데 성공을 했던 것이 좀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안녕하십니까 우표입니다. 오늘 8월 16일 그 키움전 리뷰로 인사드리고요. 4대0으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었고요. 또 그 어제 좀 불운이 끼었던 패배가 있었는데 다행히 연패로 가지 않고 승리를 하면서 바로 또 4.5게임 차까지 5위하고 벌어졌던 거를 3.5게임 차로 다시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소중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승부처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4회 말에 1사 1-3으로 해서 손흥민 선수의 유격수 뜬공이 나오면서 한 점을 또 도망갔던 게 저는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냐 하면은 그 1회 선취 득점을 손호영의 2점 홈런으로 하고 나서 2회하고 3회에 계속 도망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찬스를 못 살리고 도망을 못 가다가 좀 그 찜찜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한 패턴이죠. 그러니까 1회에 점수를 내요. 2점, 3점, 4점 이렇게 내고 나서 도망을 못 가면서 그 점수가 그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고 이제 우리가 도망을 못 가니까 상대 쪽에서 한 점, 2점 이렇게 따라와요. 따라오면 한 점, 2점 까먹다 보면은 금방 리드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쫓기고 결국 또 힘들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특히 롯데의 흔한 패턴은 선발 투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버티다가 이제 불펜이 올라오면서 한 점, 2점, 3점 이렇게 까먹다가 결국은 8회, 9회쯤 되면은 한두 점 승부까지 쫓기게 되고, 한두 점의 타이트한 상황에서 사실 우리 팀 불펜이 엄청 강하진 않기 때문에 결국은 힘들게 경기를 해가지고 정말 천신만 것 끝에 이기거나 아니면 경기를 뒤집기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도망가는 점수가 2회, 3회 못 나왔지만 4회에는 나오면서 승리를 했던 것 같고, 이때 2점이 나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찬스 상황에서 첫 타자가 해결을 해주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손성민 선수가 9번 자리에서 8월부터 계속 잘해주고 있는 것이, 뭐 안타나 홈런도 그렇지만 희생 플라이나 땅볼이나 이런 진루타나 팀 배팅이 필요할 때 꼭 그런 플레이를 계속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손흥민 선수가 침착하게 또 큼지막한 우익수 플라이 만들어주면서 타점을 만들어준 것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오늘 뭐 선수 2명을 꼽자면 역시 손호영 선수와 선발이었던 찰리 반지 선수를 안 뽑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손호영 선수는 오늘 뭐 결승점이었던 1회 2점 홈런을 포함해서 홈런 1개고 안타는 5개에서 뭐 더 치지 못했는데, 일단은 1회 홈런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수비에서 좋은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오늘 3루 수비에서 3루 쪽으로 또 공이 많이 갔는데 어제 그 글러브에 공이 끼이는 좀 운이 없는 경우가 나왔고, 사실 글러브를 좀 끈을 제대로 안 꼬매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매매하고 그 좀 느슨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것도 아주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운이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하필 그러니까 운이 있을 것 같으면 그 공이 끼어도 사실 그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승패와 크게 무방한 상황에서 끼면은 운이 있는 건데, 너무나 결정적인 상황에 공이 끼었기 때문에 어제는 좀 불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것을 좀 한풀이라도 하듯이 정말 수비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 어제 문제가 됐던 십자의 글러브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글러브 끈을 좀 더 제대로 매고, 그 다음에 또 더 이제 장비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경기에 나선 모습이었고, 특히 8회에 김혜성 선수의 타구가 굉장히 어려운 큰 바운드 타구가 나왔는데 굉장히 점프를 부적하면서 잘 잡아주면서 마지막 위기가 될 수 있던 상황을 잘 막아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반지 선수는 뭐 오늘도 역시나 어느 때와 같이 호투를 했습니다. 6이닝 실패안타, 일보이는 6삼진 무실점 투구수 100개를 채웠는데 시즌 8승을 달성을 했고요. 8승 2패예요. 그래서 시즌 10승은 일단 무난해 보이고요. 12승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좀 외야 쪽에서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느끼기에도 그렇고 7피안타라는 숫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압도적인 피칭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피칭은 아니었고 그랬는데, 하지만 관록 있는 피칭 또 여유 있는 피칭으로
위기 관리를 잘 했고 주자를 내보냈을 때 좀 여유 있게 가다가 좀 주자가 모이면 전력 피칭을 하면서 다 삼진으로 솎아내는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반지 선수가 더 이상 사실 KBO에 있기에는 무대가 좀 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엄청난 피칭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기에 지금 정말 1점대의 평균 자책을 기록을 하고 정말 무적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네. 남아주면 좋겠지만 솔직히 올 시즌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도 어쩔 수 없는 성적을 내고 있어 가지고 아무튼 반주 선수의 퍼포먼스를 뭐 보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반주 선수가 6이닝을 던지고 나서 이제 김상수, 구승민, 김원중의 김구김 트리오가 다시 이제 필승조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김구김 트리오가 3이닝 6삼진 1피안타 무보이넷 무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피칭을 합장을 했고 뭐 4점 차다 보니까 홀드나 세이브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넉점차 상황에서 사실 필승조로 가동하는 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구승민 선수가 8월 달부터 9위가 이제 올라오면서 특히 직구 9위가 살아나면서 당연히 이제 포크볼도 같이 위력이 배가가 되고 또 빠른 볼이 이제 144, 5, 146 이렇게 조율대 구속 147까지 나오면서 조율대의 구속도 회복을 했고 구위도 힘으로 때려 박았을 때 충분히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구위를 회복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두 명의 김건희, 고영우 두 명의 선수를 삼진으로 다 잡아냈는데 헛스윙 삼진. 근데 다 직구로 헛스윙 삼진을 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역시 직구 구위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김원중 선수도 부진에서 항상 빠져 있다가 지난 경기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김구김 필승적 계산이 서기 시작을 해서 이건 참 다행이죠. 근데 다만 불안한 거는 오늘도 김상수 선수가 7회에 나가지고 아웃 4개 멀티이닝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기용을 하면서 김상수 선수가 또 9월쯤 되면은 체력적으로 퍼질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지만 사실 김태형 감독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서 김상수 선수가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첫날 뭐 김상수 선수를 아껴야 된다 얘기를 해도 사실 뭐 감독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잘 버텨주길 바라야 되고 김상수 선수가 또 체력이 빠질 때쯤에 다른 선수들이 또 거들어 주는 거를 바라야 되겠죠. 아무튼 일단 8월 동안 지금 대반전을 꾀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김구김 필승조가 다시 잘 버텨줘가지고 팀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좀 주요 선수들을 얘기를 한 것 같고 흐름으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 말에 손호영 선수의 2점 홈런으로 기분 좋게 출발을 했고 이 홈런이 되게 좀 값어치가 컸던 게 뭐냐면 선두 타자인 황성민 선수가 안타 치고 나갔는데 도루를 실패를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도루 자로 기록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1루수의 포구 실책으로 2루에 갔는데 사실 황성민 선수가 스타트를 끊었고 이제 투수였던 이종민 선수가 1루 견제를 해가지고 걸린 상황이었는데 1루수였던 송성문 선수가 공을 받고 던지는 과정에서 공이 빠져가지고 2루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도루 자로 기록이 되는군요.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포구 실책이고 도루 자로는 기록 안 하지 않나? 예, 근데 기록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송구를 했으면 2루에서 죽었다라고 봤는 것 같아요. 근데 황정민 선수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억울한 듯 억울하지 않은 듯 억울하게 도루자가 오늘 2개가 된 황성민 선수였고, 뭐 어찌됐건 2루로 갔으니까 무사 2루였는데 여기서 사실 고승민 선수가 진루타를 못 만들어주고 아웃을 당하면서 조금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사 2루 그러니까 무사 2루에서 1사 3루도 갖다 놔야 되는데 이 무사 2루에서 1사 2루가 되니까 약간 좀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은 손호영 선수가 2구째 직구를 걷어 올려가지고 높은 쪽 바깥쪽 직구였고 137km짜리 민비탄 사실 이종민 선수가 빠른 공을 던진 선수가 아니니까 적당한 구속의 직구를 받아쳐가지고 센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비거리가 130m짜리 굉장히 큰 홈런이 나왔고 제가 오늘 약간 이마치고 온다고 조금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왔을 때가 김혜성 선수하고 승부하고 있을 때쯤에 들어왔거든요. 아니 김혜성 선수 아니고 3번 타자로 나섰던 누구였지? 송성문 선수하고 대결을 하고 있을 때 들어와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제 야구장에 들어와서 약간 자리 찾고 이제 짐 풀고 하는 시점쯤이 손호영 선수가 홈런을 딱 쳐가지고 굉장히 상쾌하게 경기를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아무튼 이 홈런으로 선취 득점을 한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못 냈으면 약간 또 이정민 선수한테 말리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홈런이 나오면서 그런 안 좋은 흐름을 좀 차단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2회 말과 3회 말에 다 도망갈 수 있는 찬스들이 있었는데 도망을 못 갔습니다. 일단 2회 초는 그 변상권 선수의 내안타가 있긴 했지만은 삼진 내안타, 삼진 유격수 땅볼로 뭐 간단하게 처리를 했고, 2회 말에 그 보면은 박승욱의 안타, 그 다음에 황성빈의 2루타로 2사 2, 3루의 찬스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사실 바로 도망을 갔으면 되게 4대 0으로 바로 벌리면서 경기를 좀 편하게 갔을 건데, 고승민 선수의 타구가 굉장히 잘 맞았었거든요. 3루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타구였는데 3루수 고영우 선수가 멋진 캐치를 하면서 이게 잡히게 되면 사실 도망을 못 가고, 여기서 약간 이게 좀 뭔가 좀 쎄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어지는 3회 말에도 일단 3회 초에도 3자범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의 2, 4회 3루타가 나왔지만은 또 송성문 선수를 잘 잡아주면서 실점을 안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오늘 경기 흐름이 어땠냐면은 이기긴 했는데, 그리고 되게 무난하게 이긴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기기는 이기는데 우리가 잘해서 이기는 느낌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예, 그리고 키움이 지금 타선이 많이 사실 도슨 선수, 이용규 선수가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차하고 포를 다 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선수가 있었다고 치면은 1번 이용규, 2번 김혜성, 뭐 3번 송성문, 4번 도슨 뭐 이런 식으로 이어졌을 건데, 그 두 선수가 있었으면 오늘 사실은 경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일단 약화가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래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혜성 선수의 3루타가 나오고 나서 이것도 반즈 선수기 때문에 막은 것 같고, 만약에 아니었으면 송성문 선수한테 안타를 맞았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막아내면서 또 이제 상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또 손호영 선수의 자익수 앞에 떨어지는 타구를 자익수 박주홍 선수가 정말 멋진 캐치를 해주면서 또 도망갈 수 있는 찬스가 무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반복이 되니까 딱 좀 쎄한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 1회에 홈런으로 선취 득점을 했는데 2회하고 3회 둘 다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도망을 못 갔어요. 이러면 4회쯤 되면 이제 좀 힘든 상황이 보통은 나온단 말이에요. 예, 보통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반즈 선수가 상대 타선을 그냥 눌러버리면서 좀 흐름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막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4회 초에 김건희를 3루 땅볼, 고영우를 3루 땅볼, 변상권을 삼진, 그리고 공도 딱 11개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뭐 압도하는 모습을 4회 초에 보여주면서 경기의 흐름을 내주지 않았고, 이렇게 이제 상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나니까 4회 말에 기어이 이제 도망가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예, 4회 말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선두 타자 전준우 보이넷, 정훈의 유격수 땅볼 1사 1루, 박승우 우전안타 1사 1삼루, 그리고 세 번째 도망 찬스에서 손성민 선수가 나와가지고 의수 등공을 만들어주면서 도망을 가는 데 성공을 했고, 2사 1루에서 박승우 선수가 도루를 성공하면서 2사 2루, 황성민 선수의 유효한 안타로 넉점째를 빼면서 4대 0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때 나온 두 점이 굉장히 소중했고, 사실 경기 중후반부에 한 점 정도 또 도망을 가는 게 맞는데 도망을 못 갔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거는 제가 느끼기엔 솔직히 키움이 지금 전력이 약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은 경기 중후반에 분명히 많이 힘든 상황이 왔을 건데, 어찌됐건 뭐 이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팀이 좀 그런 부분에서 잘 됐다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박승욱 선수가 오늘 3안타 경기를 했어요. 네, 3안타에 도루까지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고, 또 수비에서도 또 튼튼한 모습 보여줬는데, 또 다시 타율이 이하 6푼 7리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박승욱 선수가 어떻게든 이하 6, 7푼 사이를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체력 안배도 못 받고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타율을 유지하면서 자기 활약을 하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그 고생을 한 걸로만 선수의 그 수훈 선수를 시즌 내내 뽑으라고 하면은 투수 쪽에서 한현희 선수고요, 타자 쪽에서는 박승우 선수예요. 이 두 선수가 비록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없었다면은 우리 팀이 올 시즌 굴러가지도 않았을 거고, 사실 고생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은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점 2점을 받고 이제 5회 초를 출발을 했어요. 네, 5회 초를 출발을 했는데 늘 그렇듯이 5회 초는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어려워가지고 반즈 선수도 선두 타자 7번 주성원 안타, 8번 이승환의 연속 안타로 무사 1, 2루를 채워놓고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반즈 선수가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젊을 때 그 류현진 선수가 이런 식으로 피칭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힘을 풀고 피칭을 하다가 위기가 쌓이면은 전력 피칭을 해 가지고 이제 위기를 탈출하는 모습인데, 안타 허용을 하고 나서 이제 3번 박주홍 선수 9번 박주홍 선수부터 6구 삼진인데 슬라이더, 직구 슬라이더 이렇게 던져 가지고 잡아냈고, 그리고 이재용 선수 상대로 3구 삼진. 그러니까 반즈 선수는 결국은 알고도 못 치는 슬라이더가 가장 큰 주목인데, 이 슬라이더가 정말 빡세게 힘주고 던지면서 삼진 잡아냈고, 가장 어려운 타자라고 할 수 있는 김혜성 선수도 2구째 슬라이더로 잡아내면서 뭐 자유자재로 상대 타선을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튼 참 대단한 투수다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6회에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2사 후에 2사 후가 아니네. 2사 후가 맞군요. 네. 2사 아니지, 죄송합니다. 네, 헷갈리네. 그 6회 초에 선두 타자였던 성성문 선수한테도 안타를 맞았지만은 병살타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김건희를 병살로 잡으면서 좀 쉽게 가나 싶었는데, 또 5번 고영우, 6번 변상권의 안타로 또 2사 2삼루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성건 선수를 또 잡아내면서 6이닝 무실점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즈 선수가 오늘 막 엄청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본인의 어떤 그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잘 위기들을 탈출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좀 이렇게 어렵게 간 거는 사실 도망가는 점수가 중후반에 한 번쯤은 더 나왔어야 되는데, 이 한 점이 안 나오면서 그러지 못한 거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회 말 이후에 사실 5회도 그렇고 6회도 그렇고요. 1어타의 찬스가 없었습니다. 7회도 뭐 딱히 없었고, 8회도 딱히 뭐 없었고, 9회도 딱히 9회는 당연히 없었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막 짜임새가 좋은 경기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키움이 아니고 더 강한 팀이었으면 경기 후반에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경기는 한 줄로 얘기를 하면 무난하게 이기기는 했는데, 상대 전력이 아무래도 약하기는 하다 보니까 이긴 승리라는 느낌. 그러니까 무난하게 이긴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무난하게 이기지 못한 경기였다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김상수 선수가 뭐 2이닝을 또 채웠는데 94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좀 과부하가 걸릴 거라서 좀 걱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8회 초에 김혜성 선수의 3루 쪽 큰 땅볼을 손흥민 선수가 정말 껑충하면서 잘 잡아내면서 좋은 수비를 해줬고, 그 도망 계속 못 가고 있는 흐름이라서 선두 타자고 김혜성 선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처리를 못하고 살려보냈으면은 무사 1루에 성성문 선수로 연결이 되는데 분명히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이어졌을 거고, 또 아마 오늘 그 9회 김원중 선수가 또 좀 호러 투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잡아내고 나서 성성문 선수가 2루타를 바로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혜성 선수를 살려줬으면 성성문 선수의 2루타면 바로 한 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수비가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성문 선수가 이 루타를 치고 나서 구승민 선수가 올라왔는데, 인제 8 회부터 좀 아빠의 힘일까요? 네. 그 구화방이 된 구승민 선수가 8 회부터 완전히 구위를 회복을 해 가지고 믿음직한 우리의 구승민으로 돌아왔고, 힘으로 김건희, 고영우를 헛스윙 삼진 직구로 잡아내면서 위기를 메조질이 씌웠고, '역시 직구가 살아야지 포크볼러가 산다.'라는 생각이고, 9회 초에는 4대 0 상황에서 김원중 선수가 올라왔는데, 좀 재밌는 장면이 지금까지는 마무리 상황에서 앞에 손성민 선수를 대타로 빼 가지고 정보훈 선수가 수비를 하는 경우였는데, 오늘은 수비 강화 차원에서 정보훈 선수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9회 초가 시작한과 동시에 전준우 선수를 빼고 정두성 투입, 레이에스 빼고 윤동희 투입, 손성빈 빼고 정보훈을 투입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마무리 상황에 정보훈 선수가 포수로 나오는 게 상당히 불안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면 도루 저지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원래 이런 선수가 아니었는데 약간 올해는 왜 이렇게 자동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저는 좀 불안했는데, 근데 또 볼 배합적인 측면에서 김원중 선수가 더 정보근 선수를 선호를 하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됐건 오늘 결과는 삼진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보근 선수가 이제 마무리 보수로 올라간 것이 뭐 주요를 했긴 했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손흥민 선수로 쭉 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근데 오늘은 좀 다시 포크볼 위주 승부로 돌아가긴 했어요. 직구 포크, 커브 포크, 커브 포크, 직구 포크.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왜 그랬냐면은,
뭐 변상권, 주성원, 이승원 선수 전부 다 그 김원중 선수의 포크볼을 많이 봤던 선수들은 사실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상대를 해본 선수들은 사실 김원중 선수의 포크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포크볼에 대처가 되는데, 사실 많이 못 본 선수들은 알고도 못 치고 그 결과가 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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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다 헛스윙 삼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대 타자들의 이런 특성을 고려를 해서 포크볼 위주의 볼 배합을 한 게 오늘은 주요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보근 선수의 리드인지 벤치의 리드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뭐, 근데 이쯤 되면은 정보근 선수의 볼 배합이 좋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5번의 참사 이후에 이어지는 4번의 상황에서 어찌됐건 정보근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고 있는 거 맞기 때문에, 네, 아무튼 볼 배합이 상황에 맞게 잘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이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에 좀 느낀 게, 키움 히어로즈 얘기를 하자면 사실 선발 매치업에서 많이 뒤지는 경기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키움 입장에서 오늘 경기를 잘 지는 게 중요한 경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종민 선수가 3.2이닝 던지고 내려간 다음에 김성기 선수가 올라와서 3.1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쾌투를 했습니다. 3.1이닝 2피안타, 그다음에 무보이넷 삼진 2개, 투구수 49개로 그냥 그야말로 사실은 그 롯데 타선을 찬물로 끼얹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들도 생길 뻔했고 했는데, 키움 입장에선 사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진 경기이고, 오늘 이렇게 졌기 때문에 내일 경기는 또 필승적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아무튼 상대 팀이지만 굉장히 운영을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사실 김성기 선수한테 3.1이닝 동안 전혀 공략을 못한 롯데 타선은 좀 아쉽긴 했어요. 예, 그리고 문성현 선수가 마지막 1이닝을 좀 처리를 해줬었고요. 예, 그래서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경기를 총평을 하자면, 네, 사실 안 그래도 전력이 좋지 않은 키움인데 도슨 이용규 이탈로 사실 차포를 다 떼고 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선의 힘이 떨어진 게 사실이라서 이길 수가 있었다. 도슨 이용규가 있었으면 이겨도 정말 어렵게 이겼을 것이고 좀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마디로 무난하게 이긴 것처럼 보인 경기였지만 전혀 아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직관 3연승이에요. 그래서 올 시즌 직관을 이제 13번 갔는데 13전 5승 2무 7패로 5할 승률을 다시 수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천만다행이고, 굉장히 3연승쯤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 오늘 사실 계획에 가야지 계획을 했던 건 아니고 시간이 마침 돼가지고 그냥 어젯밤에 보니까 내일 이거 그 목요일 밤에 보니까 금요일 저녁이랑 또 토요일에 딱히 큰 일정이 없어가지고 금요일에 야구를 봐도 별 지장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마치고 뭐 기분이 괜찮으면 가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일단 반즈 선수가 선발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역시 직관에서 너무 승리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오늘도 구독자 2분을 또 만나 뵀는데 또 인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네, 아무튼 또 좋은 또 만남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경기 외적인 얘기를 함께 하자면, 네, 오늘 이번 시리즈가 그 호러 시리즈로 기획이 됐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이런 남양 특집 같은 걸 기획을 했는데 사실은 롯데의 이런 이벤트가 매번 사실 실패가 없었거든요. 항상 재밌고 항상 반응이 좋았는데 오늘은 이 메이닝 그 공수 교대 때마다 호러 시리즈 이벤트마다 현장 분위기가 급냉가게 됐습니다. 진짜 갑분싸가 돼가지고 약간 그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한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그 아재 개그부터 해가지고 그 또 경기 중간에 그 전광판에 비차드리면 사진 찍으라고 시간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게 그거는 웃으면서 사진 찍으라고 해주는 건데 이게 호러 컨셉을 잡아버리니까 이게 이도 저도 아닌 느낌? 그러면은 카메라에 잡혔는데 막 무서워해야 되나? 이 아닌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중간에 그 달리기 할 땐 제가 화장실 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반응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라이팅 쇼반도 못한 반응이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웠고, 그래서 이게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호러라면 호러인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짜 보는 사람이 다 민망했어요. 너무 반응이 영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약간 참사 수준의 이벤트 기획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 자체가 좀 이런 문화 기획이나 이런 기획 같은 것도 붙어 있다 보니까 이벤트 기획, 행사 기획 이런 것도 좀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냥 보면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이 기획한 사람들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금요일이어서 그랬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또 다른 거를 좀 준비를 했겠지만 그냥 오늘 또 저랑 같이 가진 않았고
일루 쪽에 또 같이 보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문화기획 쪽 일을 해가지고 둘이 이제 야구 보면서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이거 큰일이 났다. 이 호러 시리즈인데 이 갑분싸 분위기가 호러 그 자체라는 얘기를 같이 나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직관 가신 분들이 저만 그렇게 느꼈나? 좀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고 아무튼 이벤트 불패팀이 오늘은 참사였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기는 위커슨 선수 대 하영민 선수의 이제 맞대결로 이어지게 되고요. 상대 전적은 하영민 선수가 1승 2패 3.60, 위커슨 선수가 1승 무패 1.29로 이제 전적에서도 앞서고 뭐 시즌 평균으로도 앞서는 모습인데 하영민 선수가 올 시즌 사실은 부활을 한 시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하영민 선수도 이제 연차가 굉장히 짝짜는 선수, 95년생 선수인데 근데 올 시즌 진짜 약간 생각지 못한 부활을 했다고 해야 되나? 네. 심지어 선발로 계속 뛰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발로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뜻밖의 맹활약을 하는 시즌인데 올 시즌 페이스가 좋고 그리고 최근 페이스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크게 막 무너진 경기가 안 보이고 특히 최근 3경기는 상당히 좋은 피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뭐 어디 보자.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 계속해서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쉬운 경기는 안 될 것 같다. 선발 매치업만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오늘 키움이 지면서도 필승조를 다 안 쓰고 수술에 적게 쓰고 졌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위커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역시 꾸준한 선수고 계산이 서는 선수인데 최근에 좀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그 전반기 한 6월 7월에 압도적인 모습 5월 6월에 압도적인 모습은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래도 6이닝 2실점 안팎으로 막아주는 건 확실한 선수니까 아마도 내일도 불펜 싸움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일요일이 우리가 이제 불펜데이지 않습니까? 그 선발이 빵꾸 난 날인데 누가 선발로 나올지 아마 이민석 선수가 올라올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민석 선수가 올라온다는 거는 한현희 선수가 뒤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그 토요일 오늘 경기에서 위커슨 선수를 한현희 선수를 불펜으로 쓰긴 좀 어려울 거예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오늘 또 김구 김의 진해수 그 다음에 송재영 선수까지도 이제 필승조 역할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박지인, 김강현 선수 이런 선수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김이 연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위커슨 선수 다음에 김에 플러스 진해수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송재영 선수 이렇게 이어질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위커슨 선수가 6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가면 결국 진해수 이렇게 이어가기 전에 한 이닝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게 내일 경기에 좀 성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에서는 김이 완전히 자기 역량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선수들이 막아낼 수가 있다는 생각은 든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경기의 주안점은 빈 한 이닝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타선이 오늘 그렇게 사실 잘 터진 경기는 아니었어가지고 타선이 조금 더 이제 잘 쳐주느냐 이런 게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로 되었고요. 재미있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투지 롯데 자이언츠